거기서 좀 많은 착각을 좀 하게 됩니다. 거기서 좀 많은 착각을 좀 하게 됩니다. 거기서 좀 많은 착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소맨마켓 소맨입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법인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한 10년 차 정도 이 법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정말 뭐 성공 스토리는 아니고요. 네, 정말 망할 뻔한 스토리. 네, 이렇게 하면 정말 법인 회사 망합니다라는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왔습니다. 제가 법인 회사는 13년도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 기존에 제가 2007년부터 했던 그런 온라인 마케팅 이 회사에서 많은 또 기업들을 만나고 또 그 기업들 가운데 중요한 또 이제 그 실적들을 만들면서 그런 어떠한 이제 성공 사례들이 좀 쌓였습니다. 네,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좀 받게 됐는데 정말 뭐 제가 뭐 법인 회사를 만들어야 되겠다, 창업을 해야 되겠다, 뭐 이런 생각은 1도 없었고요.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창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엄청난 성공을 말씀드리기엔 너무 부족하고요. 근데 이제 반면 네, 정말 이렇게 하면 망할 뻔했던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총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나 법인은 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. 제가 이제 경험했을 때 가장 법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망할 뻔했던 첫 번째의 어떤 사례는 제가 이제 14년도에 창업하다 보면 13, 14, 15년 3년 동안은 뭐 파이팅 넘칩니다. 네, 모든 게 의욕이 넘치고요. 모든 게 또 활력이 넘치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또 실적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했던 일을 어떤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했었던 일을 계속 뭔가 활성화시키는 단계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오릅니다. 그러면 이제 매출이 한 10억 정도 되면은 이 나라에서 이제 벤처기업 같은 거를 줍니다. 이 벤처기업이라는 게 뭐 어떤 이제 증서의 의미도 있지만 또 대출을 그냥 해주는 거, 대출을 해주는 어떤 프로세스입니다. 예. 그 대출을 한 저금리로 한 2억 정도 이상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데 뭐 말이 투자지 뭐 저금리로 그 돈을 빌려주는 개념입니다. 근데 이제 중소기업의 어떠한 이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대기업처럼 뭐 자금을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정말 이제 밀물 썰물처럼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굉장히 반복하는 어떤 구조이거든요. 그러다 보다가 갑자기 좀 큰 자금이 오면은 거기서 좀 많은 착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이제 뭐 대기업들이 많이 그 슬로건도 있지 않습니까? 뭐 사람이 재산이다, 뭐 생각이 에너지다,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자금을 받고 이 자금을 좀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 당시 한 2014년도 말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무슨 자금이 오긴 왔는데 어떻게 쓸까, 그냥 묵혀둘까 라는 생각도 하다가 저희가 아무래도 마케팅 베이스 회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개발 인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인프라를 세팅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부족했던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마침 또 거래처나 이런 관계사들 중에서 뭐 자기네들 회사가 좀 어려우니 좀 인수를 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좀 받고 해서 여러모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. 뭐 인수했을 때 어떤 뭐 이런 뭐 인건비 어떤 늘어난 비용 지출에 대한 것들 굉장히 꼼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인수를 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 회사 조직을 다 인수를 했죠. 그래서 직원도 갑자기 뭐 40-50명 늘어나고 굉장히 규모 면에서는 늘어났지만 실제적인 어떠한 이제 성과적인 부분, 매출이라든지 이익률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웠던 사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전문적으로 아는 분야에 대해서 뭔가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인력을 자금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어떤 이제 나의 어떤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영역들, 그리고 또 그 모르는 영역들을 어떠한 이제 내가 아닌 대표이사가 아닌 누군가에서 컨트롤돼서 뭐 성공과 실패가 될 수 있었던 어떤 로직들,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리스크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꼽는 거는 그런 내가 모르는 분야에 어떠한 기업을 인수하든지 모르는 분야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이 중소기업들 특히 법인에서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. 이 두 번째는
이 법인 회사들은 또 이제 그 어떤 이제 주주들의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. 이 대표이사가 다 뭐 대부분 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대주주면서도 네, 뭐 의장이고 뭐 다 합니다. 네. 근데 간혹가다 이제 법인 회사인데 동업구조 비슷하게 하더라고요. 어떤 뭐 이렇게 대표이사 50% 갖고 이 사내이사 2명에서 25%씩 가지면 50대 50이 되더라고요. 제가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봤는데,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면 뭐 힘들 때는 상관없습니다. 뭐든지 이제 공동적으로 어떤 책임을 분배하고 간다는 어떤 결은 너무 좋은데, 약간 뭔가 이제 회사가 잘 될 것 같아요. 뭔가 이제 뭔가의 어떤 그런 그 조짐이 보입니다. 그럴 때 의사결정으로 쫙 뭔가 이제 부스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. 왜냐면 그 어떤 뭐 이게 사람이라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이 대기업들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뭐 발생될 리스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주 체제, 어떠한 이제 공동 책임 체제 이런 것들이 좀 맞을지 몰라도, 제가 느낀 것들은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심플해야 된다. 거의 대표이사가 다 몰빵합니다. 뭐 보증자 다 대표이사였고 다 대표이사 책임지는데, 의사결정까지 같이 뭔가를 이렇게 그 어떤 이제 의결권이나 이런 건 있겠지만 이 대주주가 지분이 적다 보면 결국 의사결정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더라고요. 그래서 가능하면 중소기업의 그런 대표들은 지분 구조가 굉장히 좀 높아야 될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최소한 60%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야지 뭔가를 강하게 나갈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법인의 지분 구조를 좀 명확하게 좀 대주주, 그 대표이사 중심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이건 뭐 전부 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, 이게 그 대표의 인맥들이 초기에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인맥들,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족들, 이런 분들이 이제 회사에 좀 옵니다, 여러분들. 네. 왜냐면 저도 믿을만한 사람들, 그리고 기존의 어떤 이제 퍼포먼스의 어떤 이제 성과를 검증한 사람을 이제 그 투입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, 제가 이제 법인 초기에 제가 알고 있던 지인 2명을 회사에다 꽂아 놓는데,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 회사도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, 그런 어려움을 만드는 가장 그 중심이 되더라고요. 핵심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큰 좀 아픔도 있었고, 그리고 이제 뭐 가족 같은 경우는 참 이제 도움을 주는 어떠한 대상이지 비즈니스로 또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중소기업들은 그만큼 리소스도 적고 뭐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표의 어떤 인맥들을 활용하려고 많이 하시는데, 그렇게보다 묵묵하게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기업의 어떤 일관된 어떤 메시지, 또 잘하는 한 가지를 계속 끌고 나가셔가지고 그 이후에 어떠한 그런 자연스럽게 모이는 어떤 그 인력으로 기업을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어떠한 내용들은 큰 틀로 보면은 이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. 예.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만의 어떠한 그런 그 맞는 핏이 있습니다. 예. 대기업들의 핏을 중소기업이 저도 처음에 삼성의 어떤 인사, 삼성의 어떠한 그런 비용 효율적인 부분들 많이 연구해서 넣었는데 저희랑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은 이 기업을 만드는 본질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익 창출인데, 대부분 대표님들이 그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였거든요. 그 임원들, 창업자들. 그래서 그 잘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디벨롭하고 정말 끝까지 그 길로 가서 뭔가 끝장을 보는 것들이 가장 중소기업한테 그게 가장 그 어택이며 또 디펜스가 아닐까. 저도 뭐 잘하는 분야가 있었지만 이 잘하는 분야 외에 여러 가지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부분들은 크게 보시면 이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맞는 핏이 있습니다. 네. 대기업의 어떠한 그 핏을 맞춰서 따라갔다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DNA가 다르고, 기본적으로는 그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비용의 어떤 리스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중소기업은 자기가 잘하는 그 한 분야를 끝까지 추구하고 그 한 분야의 끝장을 볼 때까지 뭔가 달리는 게 가장 ROI가 남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저의 얘기는 뭐 제 자랑이 아니고요. 제가 정말 약함이죠. 제가 이제 법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망할 뻔했던 어떤 이제 썰인데,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, 혹은 또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,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일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컨텐츠를 찍었고요. 오늘 여러분들 이 컨텐츠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